코딩 배우기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의 네 번째 도전 과제를 한번 알아보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과제를 한번 볼게요. 자,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미로를 풀어라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수정했다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오른손 법칙 이런 것도 사용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나만의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퍼즐을 풀려면 경로를 따라서 스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스위치에서 왼쪽으로 갈 것이냐 또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하려면은 퍼즐의 패턴을 찾아야 된다. 그죠? 자, 퍼즐의 패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6개의 스위치를 작동하고 보석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의사 코드로 작성한다.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조정한다라고 했네요. 자,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캐릭터는 여기서 이제 출발선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닫힌 스위치들이 있는 거죠. 닫힌 스위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닫힌 스위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보석을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끝내면 되겠죠. 이 퍼즐을 푸는데 패턴을 찾아보라 했잖아요. 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스위치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또 어떤 스위치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스위치를 만났어요. 자, 첫 번째 스위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자, 또 이동하다가 두 번째 스위치를 만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스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 세 번째 스위치를 만났습니다. 자, 세 번째 스위치도 어디로? 왼쪽으로 가야죠. 네 번째 스위치에 오면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스위치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여섯 번째 스위치에 오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어, 자, 깨끗하게 좀 적어 볼까요? 네.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첫 번째 스위치와 하나, 둘, 첫, 이, 삼, 사, 네 번째 스위치가 그렇다 그렇죠? 첫 번째 스위치와 네 번째 스위치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캐릭터가 이동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계시죠? 자, 캐릭터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 그렇죠? 여기서는 캐릭터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경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부터 나오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스위치와 첫 번째 스위치의, 그죠? 첫 번째 스위치와 요 네 번째 스위치. 공통점이 뭐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공통점이 있겠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일단은 스위치에서 정면이든 어디든 막혀 있지 않죠. 그렇죠? 닫힌 스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위치로든 어떻습니까? 막혀 있지 않아요. 그죠? 막혀 있지 않음. 그죠? 막혀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막혀 있지 않으면 어떻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개 공통점이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도는 경우를 봅시다.
여기 두 번째 스위치, 세 번째 스위치, 다섯 번째 스위치, 여섯 번째 스위치는 다 어디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다 왼쪽입니다. 자, 이 왼쪽으로 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캐릭터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그죠? 진행하는 방향, 이 방향이죠. 요렇게 방향, 요렇게 방향을.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방향이 캐릭터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캐릭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 서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 서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캐릭터가 가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앞쪽이 모두 다 어때요? 막혀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막힘, 여기도 막힘, 여기도 막힘.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도는 경우는 어떻다? 막혀 있는 경우죠. 그죠? 어떤 방향이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해서, 그죠?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을 기준으로 앞이 막힌 경우와 막히지 않은 경우에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고 막힌 경우는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막히지 않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뭡니까? 요것을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이죠. 요거 이제 의사 코드 형태로 여기 뭡니까? 자, 뭐 6개의 보석 스위치를 작동하고 보석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의사 코드로 작성하라라고 했잖아. 의사 코드가 이제 요 앞에 우리 예제에 했었죠. 요런 조건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의사 코드라고 이야기했고요. 요것을 글로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라라고 했으니까 어, 어떤 조건은 간단하죠. 진행하는 방향이 막혀 있지 않으면 오른쪽. 그죠? 진행하는 방향이 막혀 있지 않으면 오른쪽이 항상 그렇죠. 막혀 있으면 왼쪽.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조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 조건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사 코드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화일문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다? 각각의 스위치에서 왼쪽으로 돌 것이냐, 오른쪽으로 돌 것이냐를 어떻게 합니까? 함수로 지정하면 되죠. 그죠? 함수로 지정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경우, 요거 갖다가 각각의 함수로 만들어 두고 파일문에서 조건을 불러오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오른쪽으로 도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봅시다. 자, 펑션 스위치를 켜고, 그죠? 스위치를 켜고 오른쪽으로 돈다. 그죠? 오른쪽으로 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나면 뭡니까? 이동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냥 스위치를 켠다. 오른쪽으로 돈다. 앞으로 한 칸 이동한다. 이렇게 명령어를 나열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다? 오른쪽으로 도는 경우를 만나면 어떻다? 스위치를 켠다. 오른쪽으로 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한다. 이걸 갖다가 코드로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펑션을 뭘로 만들면 될까요? 스위치를 켜고 오른쪽으로 돈다 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름을 토글 앤드 어, 토글 아, 네 앤드 앤드를 대문자로 할까요? 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도니까 라이트 턴 이렇게 이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고 오른쪽으로 도는 조건. 자, 이런 조건을 만나게 되면 어떻다? 스위치를 켜야 되죠, 먼저. 그렇죠? 자,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한다? 토글 스위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턴 라이트. 그리고 한 칸 앞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자, 요 함수 하나를 만들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도는 코드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펑션에서 토글 앤드 레프트 턴 이렇게 이름 하나 줘볼게요.
자, 토글앤드 레프트 턴.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조건을 만나게 되면 어떻다? 왼쪽으로 도는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스위치를 켜고, 그죠? 토글 스위치를 하고, 그리고 턴 레프트를 해야 되죠. 자, 턴 레프트하고 무브 포워드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행을 시키면 되죠. 결국은 이 캐릭터는 여기 조건에서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도는 조건이니까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하게 될 거고,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실행될 거고, 또 이렇게 이동해서 이 스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또 이 함수를 실행할 거고, 이렇게 이동해서 이 스위치를 만나면 이제 이 오른쪽이니까 요 함수를 실행하겠죠. 자, 이렇게 실행해서 쭉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보석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화일문에서 어떤 조건을 줘야 되죠? 화일문이 참이되면 실행해야 되니까 참이되는 조건은 뭡니까? 보석이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보석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not is on gem이죠. 자, not is on gem이라 왜 되는지 다 아시겠죠? 자, 보석이 없는 경우 이제 실행을 할 텐데 처음에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스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브 포워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브 포워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무브 포워드 해서 이놈이 요렇게 이동했죠. 자, 이동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if 문을 이용해서 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스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돌 것인지, 왼쪽으로 돌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도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닫힌 스위치 위에 있으면서 플러스 뭐죠? 막혀 있지 않은 경우가 될 거예요. 그죠? 닫힌 스위치에 있으면서 막히지 않은 경우는 어떻다?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닫힌 스위치에 있으면서 막혔다. 이때는 왼쪽이죠.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요거죠.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라는 것은 뭐습니까? 요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if 문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자, if is on closed switch, 그죠? 막 닫힌 스위치면서 동시에 어떻다? 막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시에 not is blocked 하면 되겠죠. not is blocked. 막히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도는 코드를 실행하면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코드였죠? 토글 앤드 라이트 턴이었죠. 그렇죠?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아닌 경우가 있었죠. 자, 이 조건이 아닌 경우는 else if를 하면 되겠죠. is on closed switch. 자, 닫힌 스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막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블락드가 되겠죠. is blocked. 자, 이렇게 막힌 상태가 되면은 어떻다? 토글 앤드 레프트 턴이 실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토글 앤드 레프트 턴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not is on잼이니까 어떻습니까? 보석이 없는 경우는 계속 이제 이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코드를. 그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드가 not is on잼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거짓이 되기 때문에 루프를 빠져나와서 여기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최종적으로 명령어는 뭘 더가면 됩니까? 스위치를 그 보석을 수집하면 되죠. 그래서 collect 스위치, collect gem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드가 끝났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코드가 잘 실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고 잘 돌고 있죠. 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죠. 네. 마지막 스위치를 켰고요. 이제 보석의 위치까지 도달했고 수집하고 예, 보석이 끝났죠. 보석을 수집하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분석할 때 공통점을 찾아야 될 거고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우리만의 명령어를 만들어서 명령의 조합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이 잘 되고 나면은 우리는 뭡니까? 알고리즘을 잘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짜여진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제 코딩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이제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만의 코드를 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